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랑 반대되는 빨간색 레드 여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간색을 또 좋아하시는데 내일 시장의 양봉을 기대해봐도 됩니까? 지금 2350선 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대형주 쪽으로 좀 더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오늘 같은 경우 수급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 매수세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설 연휴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라든지 유동성 문제 나오게 되면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약간의 부진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설 연휴 이후에 25일부터 호가가 변경이 됩니다. 네. 호가가 변경이 된다면 소형주보단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게 아무래도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도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대형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 달에 FOMC 이후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커지고 있고 CPI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나왔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짚어볼 세 가지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전 세계에 각종 포럼이 있지만 다보스 포럼만큼 유명한 게 없고 또 각국 정부나 관료들 또한 참석을 많이 하는 포럼이죠. 여기서 풍력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또 잡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원전 수출을 컨셉으로 잡고 참석을 한다고 했고 정말 폴란드 그리고 또 체코와 함께 원전 건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주들 뭐 서전기전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아무래도 아직 논의만 진행 중이라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쪽인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수주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책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지금 같은 경우 주가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만큼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탓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시적인 수주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다보스 포럼 쪽에서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뭐 폴란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체결 확률 100%를 강조를 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 100% 강조를 했지만 아직까지 도장을 찍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확인해볼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는 사실 뭐 중장기로 봐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또 많잖아요.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종목을 찝어서 중장기로 봐야 되는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네. 아무래도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는 뉴스가 먼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빠져요. 지금 뭐 서전기전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그쵸.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원전주 중장기적으로 좋대라는 네. 이야기만 듣고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뉴스 같은 부분에서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후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큰 폭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물대를 소화하기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소형 쪽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쪽으로 눈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SMR 쪽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저는 최선 호주로 꼽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수주가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변동성이 자주 찾아오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보스에서 또 다른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었죠. 이 베스타스, 풍력 터빈 세계 1위 기업인데요. 한국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풍력 시장에서 3억 달러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눈여겨볼 게 싱가포르에 있는 베스타스 지역 본부도 한국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내용인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또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 본부까지 옮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3억 달러면 3,700억 규모다 네. 보니까 사실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데 조 단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한국 쪽에서 이제 터빈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장을 지으면서 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완성품 쪽보다는 부품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 아니면 동국 SNC 같은 부품 쪽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싱가포르에서 한국 쪽으로 거점을 움직였다 보니까 사실상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허브 역할, 전초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처로 한국이 떠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그 태양광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특히 CS 윈드라든지 뭐 해상 풍력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풍력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정책을 발표를 할 때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더 강조한 면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신재생 안에서 올해 트렌드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대세가 옮겨지는 걸까요?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도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 쪽에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번 주에 브로드윈드 에너지라는 종목이 100% 가까이 네.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베스타스라고 해상풍력 쪽에서 가장 1위 하는 기업이 일단 4분기부터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 수주가 약 50%에서 60%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주가 4분기부터 증가를 하게 되면서 베스타스가 업황의 그 주요 지표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CS 윈드가 2, 3분기 때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4분기부터 수주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트 전자 공시를 이제 세어보니까 네. 2분기, 3분기 때는 그 단일 판매 공시가 2건, 1건 있었는데 4분기 때는 수주 공시가 7건이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약 3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있고 베스타스의 수주 증가 추세를 봤을 때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이라든지 비롯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해상풍력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 IRA 법안에 대한 수혜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받는 확률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유럽 시장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단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뭐 석유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 기점으로 그 해상풍력 확대량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지금은 1기가와트 수준인데 30년까지는 25기가와트 30기가와트 수준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정책적으로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 기준으로 봤을 때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약 87대 13%.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년까지 13%의 수준을 약 40%까지 3배 정도로 성장시킬 것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해상폭력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지원에 더해져가지고 해상폭력 시장 계속적으로 커질 것을 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보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폭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 안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장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점유율 가지고 있는 완성품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해상폭력 쪽에서 최선호주 CS 윈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CS 윈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오늘은 음봉으로 전환을 했네요. 네, 음봉으로 전환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종목군, 이 갭 라인을 띄운 부분을 다 메웠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담아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2,5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이 종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매수해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또 신재생을 강조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풍력을 짚어 주셨어요. 풍력 안에서 종목을 눈여겨본다면 CS 윈드로 골라주셨고 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도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핫했던 뉴진스 핫백 진입 이슈에 따라 움직인 엔터주 그리고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 관련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을 딱히 안 좋아하는 저도 하이브 뉴진스는 무대 영상을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신곡 디토가 빌보드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K-팝 아티스트 중에서 데뷔 후에 최단기간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BTS 공백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BTS에 대한 부분은 작년 10월에 어느 정도 악재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진이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솔로 활동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소멸되면서 이제 앞으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세븐틴이라든지 기존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고 실적도 잘 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같은 걸그룹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엔터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걸그룹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그룹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SM의 레드벨벳을 좋아하는데 네, 지금 하이브 얘기하고 있지만 네. 레드벨벳을 좋아한다. 네, 레드벨벳 좋아하긴 한데 사실 네. 다른 방송국에서 뉴진스가 그 데뷔를 하기 이전에 YG의 블랙핑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 미니진이라는 대표가 SM에서 그 비주얼 프로듀싱을 그쵸. 굉장히 좀 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삼촌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네, 삼촌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 40대 이상의 삼촌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이번에 디토 같은 경우에도 약 그 레트로 감성을 자극을 한다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데뷔곡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뉴진스가 흥행이라든지 대중성을 함께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앨범을 내는 데 있어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이돌판을 보게 됐을 때 4세대 걸그룹들이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르세라핌뿐만 아니라 뉴진스 그리고 아이브라든지 에스파 같은 걸그룹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4세대 아이돌들의 흥행에 따라서 관련 부분에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해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쪽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 네. 콘서트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콘서트만 보는 게 아니라 MD라든지 굿즈 상품들도 함께 이제
팔리겠죠. 네, 팔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앨범도 나오게 되면서 함께 굿즈도 팔리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어제 더 현대를 다녀왔었는데 네. 그 몬스터 X라고 앨범을 판매를 했는데 네. 새로운 앨범을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굿즈라든지 네.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앨범 네. 판매도 늘어나게 되면서 굿즈 같은 부가적인 상품군들도 판매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도 뭐 토끼 케이크를 또 콜라보하고 있기도 하죠. 굿즈가 또 인기가 많던데 사실 엔터 업계 사이에서는 1분기가 비수기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연초에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하던데 콘서트가 많이 재개가 되고 있죠. 네, 뭐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가 지금 콘서트가 피크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익, 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엔터사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이 계속적으로 최고로 경신되고 있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봐도 엔터주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엔터주들 지금 데뷔하려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데뷔하려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 팀이 데뷔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인 아티스트가 얼마나 흥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도 있고 그리고 뭐 기획력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흥행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끌고 가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세 팀이나 데뷔를 하고 있는 만큼 흥행할 수 있는 득점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증권가에서도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평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까지 짚어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형 토큰 이슈가 나왔고 관련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서울옥션이 꼽히던데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다가 또 워낙 이런 이슈는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조금 윗꼬리를 달았어요. 관련주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눈여겨봐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관련주로는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FSN, 뭐 서울옥션 같은 관련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NFT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 미술품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서울옥션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는 게 아무래도 위메이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2월 달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는 2월 이후에 한 번 더 이슈를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전략 파헤쳐봤고요. 공략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